아니 이 좋은 M4 카빈을 왜 한국군은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컷신 미쿡이다, 제임스입니다. 자,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4 카빈 레플리카입니다. 미국은 자동 사격이 가능한 군용화기의 민간인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플리카를 준비한 것이죠. 자, 최근 미군이 6.8mm 탄원을 사용하는 SIG MCX Spears, 이 총기를 새로운 제식소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부대에 시험 배치하고 대대적인 테스트 중입니다. 하지만 총기의 강한 반동과 신규 탄환의 희귀성으로 인한 탄환 구매 비용의 증가, 그리고 크고 무거워진 탄환 사이즈로 인해 낮아진 탄환 휴대성,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있는 M4 카빈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M4 카빈은 베트남전 때 실전에 배치된 M16의 아들뻘 되는 총기로 1990년대에 실전 배치된 총기입니다. 자, M4 카빈의 장점은 역시 카빈답게 짧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휴대성과 기동성이 매우 좋다는 것인데요. 자, 이 M4 카빈의 총열의 길이는 약 14.5인치입니다. 이 짧은 총열 덕분에 근접 전투인 CQB나 시가전에 매우 유리하죠. 또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누구나 쉽게 사격이 가능하고 모듈성이 좋아서 부품의 교체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총기 전술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피카티니 레일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은 여러 대규모 전면전을 치르면서 그 실전성이 검증된 총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예 이 M4 카빈을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이 M4 카빈을 수입해서 일부 부대들이 주력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이 M4 카빈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한국군도 M4 카빈을 707 특임단이나 특전사, 해군 특수전단, 해병대 특임대, 공군 CCT 등의 특수부대에 부분적으로 지급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다는 이 M4 카빈, 한국군에서 왜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K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K2가 M16과 AK-47의 하이브리드다, 이런 이야기는 다 뻔한 이야기니까 넘어가죠. 일단 K2는 M4 카빈에 비해서 더 깁니다. K2의 총열의 길이는 18.3인치로 M4 카빈에 비해 3.8인치나 더 길죠. 총열이 길면 물론 근접전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꼭 단점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총열의 길이는 명중률과 유효 사거리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총열의 길이가 긴 K2가 M4 카빈에 비해 유효 사거리가 멀고 정확도는 더 높죠. 또한 이 M4 카빈처럼 이 총열이 짧은 경우 장시간 사격을 하다가 총열이 빠르게 과열될 위험성도 있죠. 실제로 보고된 사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전면전에 사용될 보병 제식 소총으로서는 K2도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K2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량형인 K2C1은 포얼그립이나 피카티니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기 액세서리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올타이머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동 방식과 사용 환경입니다. 자, M4 카빈은 직동식 가스 방식, 영어로는 Direct Impangement죠.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K2는 Long Stroke Gas Piston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M4 카빈이 사용하는 직동식 가스 방식은 발사 시 탄피를 밀어내는 가스 일부를 가스 튜브를 통해서 노리쇠 뭉치, Bolt Carrier 그룹이죠. 이것을 직접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의 힘으로 노리쇠를 후퇴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K2가 사용하는 Long Stroke Gas Piston 방식은 가스압을 받아가지고 피스톤이 노리쇠 뭉치를 직접 밀어서 후퇴시키는 방식이죠. 즉, 이 M4 카빈이 사용하는 직동식 가스 방식은 노리쇠 뭉치에 가스가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편입니다. 이것은 특히 덥거나 추운 지방에서 총기를 취약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막전에서 세척이 잘 안 된 M4 카빈의 작동 불량으로 인해 전투에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 무엇보다도 이 M4 카빈이 한국에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추위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군이 알래스카나 북유럽의 훈련을 떠날 때 M4 카빈을 위해서 특수 저온용 총기 윤활제를 꼭 챙겨간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총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총기가 작동 불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2가 사용하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은 총기 고문에 강하며 신뢰성이 갑인 AK-47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구소련에서 이미 모든 테스트가 마쳐진 그런 작동 방식이죠. 더군다나 총기 내부가 잘 오염되지도 않아서 총기 유지 보수도 매우 쉬운 작동 방식입니다. 자, 다만 M4 카빈이 사용하는 직동식 가스 방식이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고 가격이 싸죠. 네 번째로 미우나 고우나 K2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성과이기도 한데요. 자국의 기술로 독자적인 제식 소총을 개발 유지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요. 자체적인 부품 생산으로 쉬운 유지 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이득이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나 신형 무기 개발로 인한 방산 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K2 이대로 좋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K2는 실전 배치된 지 40년이나 되는 총기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이나 인체공학적 설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총기이죠. 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정간의 위치가 어정쩡해서 사격 시 조작이 불편하고 장전 손잡이도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잘 부러집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전방은 고지전이지만 만일 전장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서울 같은 대도시들에서의 시가전을 각오해야 하죠. 하지만 K2는 현대식 CQB 파지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C클램프 같은 파지법을 시도하기에 매우 힘든 디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것은 이 M4 카빈처럼 부드러운 사격감과 연사시 쉬운 반동 제어를 K2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뻑뻑해요. 사실 미국에 방문하셔서 AR-15을 사격해보시고 반하시는 한국 분들이 꽤 계시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군 내부에서 수렴을 하고 빠르게 개량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 개량이 반영되는 속도는 매우 느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한국전에서 뼈저리게 느낀 화력전의 중요성 때문인지 화력전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보병 장비 투자에는 소극적인 어떤 대한민국 국방부의 문제점이겠죠. 사실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지면 초반에는 화력전이 펼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점령지 작전이나 지역방어전 혹은 치안 유지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보병이죠. 만일 이들의 장비가 허접하다면 결국 애써 점령해 놓은 점령지를 빼앗기거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